교재 384쪽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 C형 문제입니다. 아마 기본 작업 1번은 마찬가지로 입력하는 거 생략하고요. 기본 작업 2번도부터 들어가 볼 겁니다. B1부터 G1까지는 병합, 가운데 맞춤, 글꼴, 궁서, 크기는 18,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예, 세 가지를 다 하네요. 셀서식에 들어가도 글꼴 영역으로 가보시면 굵은 기울임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굵은 기울임꼴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굵고 기울이고 딱 따로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2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며느리를 우리말로 표기하네요. 셀서식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에 며느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며느리로 몇 년 몇 월 며칠로 되어 있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를 Y만 연도만 두 자리 줄여주시면 두 자리로 나와 있어요. 직접 며느리를 쓰셔도 되고요. B3부터 G3까지 그 다음에 B13번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하셔도 되고 셀 서식에 맞춤에 있는 서식 자세히 버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맞춤에 가서 하셔도 되고 가로 균등분할 가로에 균등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글꼴색은 글꼴에 직접 하셔도 되고 빠져나와서 밖에서 하셔도 되고요. 표준색 파랑이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예, 파랑. 여기서 하시고 직접 가셔도 되고 얘 따로 확인 눌러서 밖에 나가서 글꼴 색깔 하셔도 되고요. 균등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겉에 메뉴에는 없기 때문에 셀서식 버튼을 눌러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2의 세 번째 셀이네요. 메모 항상 표시하고요. 색깔 꾸미고 여러가지 복잡하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요 글자 지우고요. 2016년부터 누적 그 다음에 이 자체를 클릭하셔야 돼요. 틀 상자를.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자동. 맞춤은 자동이죠. 맞춤 아니었나요? 예. 글꼴부터 갈까요? 글꼴에 가서는 도둠체 크기는 11 굵게 그 다음에 치우기 색깔은 노랑 확인.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에가 오른쪽 눌러서 메모. 지금 다른데 클릭하면 사라지죠? 나타나 있나요? 메모 숨기기, 메모 표시 숨기기. 항상 표시되니까 요것만 해주시면 되죠. 의외로 저게 없네요. 자동 크기가 없네. 검토 탭에 가시면 있어요. 검토 탭에 가시면 있던데 보편적인 문제가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없었네요. 예. 굵게 표시됐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했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3부터 G3까지 B3부터 G13까지 영역에는
모든 테두리 한번 둘러주고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둘러주고. 그럼 뭐 이상 없이 해결이 됐네요. 시험 문제 패턴하고 약간 달라요. 예. 그래도 뭐 연습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고요. 기본 작업 3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K20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R31까지 있는 걸 복사해서 어디에다가 B4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붙여넣기로 가시면 예,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붙여넣기 옵션입니다. 붙여넣기 옵션.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면 연결하여 붙여넣기.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그림으로 연결된 그림으로. 그러니까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연결된 그림으로. 얘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데 여기 있는 글자가 바뀌면 얘도 바뀌죠. 여기 있는 색깔을 제가 노랗게 칠하면 여기도 노랗게 칠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그림으로 붙이는 기능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테두리 선을 그리거나 하면은 여기 붙이기만 한 거지 이상은 없어서. 근데 약간 연결된 그림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테두리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지울 거고요. 자, 그림으로 붙이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원본을 삭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원본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삭제해요? 이렇게 삭제해요? 안 되잖아요. 얘를 만약에 원본을 삭제하라 그러면 살아있죠? 얘를 블록 잡아서 알맹이만 딜리트가 아니라 이 칸 자체를 블록 잡아서 삭제하면 원본이 삭제가 돼요. ITQ 자격증 시험에는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붙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원본을 꼭 삭제하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삭제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삭제하시든지. 알맹이를 삭제하면 적용이 되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삭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이상이 없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전체를 복사해서 B 네 번째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는 여기는 있어요.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글 연결된 그림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지 마시고 그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붙여넣기 옵션에 가도 있다. 그렇죠? 네, 그 연결된 그림으로 붙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계산 작업. 계산 작업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인사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구간 종료 영역을 참조하여 표시하는데 86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77.2면) 2등급이라는 건 뭐예요? 77.2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구간 종료 영역을 참조하래요. 구간 종료 영역. 무슨 함수를 써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추수, 매치, 인덱스. 무슨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등급이라고 표시했으니까 문제지에 지금 몇 등급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이거는 앰퍼센드 연산자로 등급을 매기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함수 중에서 추수, 매치, 인덱스. 매치는 뭐예요?
해당하는 표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이런 거죠. 인덱스는 아니에요. 그럼 추수함수는 뭐죠? 86점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H룩업, V룩업 그 룩업을 함수를 계산할 때는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V룩업, H룩업 얘는 V룩업을 쓴다고 만약에 가정한다 그러면 문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구간 종료 영역을 참조하라 그랬어요. 구간 종료 영역. 구간 종료 영역이 어디예요? 얘잖아 얘. 구간 시작이 아니라 구간 종료 영역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건데 86점이면 100보다는 작잖아요. 80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2등급으로 가겠다라는 거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60보다 크거나 같은 77점 같은 경우 아까 예 중에 77점 같은 경우도 100점까지는 1등급이고 81점서부터는 1등급이고 80까지가 2등급이라는 얘기죠. 82점 같으면 86점 같으면 1등급이라는 얘기네. 2등급이 아니라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4등급이고 40점서부터 60점까지는 3등급이고 60점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으면 2등급이고 80점서부터는 100점까지 8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으면 80보다 크고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1등급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V룩업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좀 볼까요? 예? 어떤 문제를 보면 여기 근무년수가 9년차 같으면 어떻게 돼요? 9년차에서 12년차까지는 25%고 3년차 같으면 2년차 이상 5년차 미만이니까 5%고 6년차 같으면 5년차 이상 9년차 미만이니까 15%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거기는 오름차순 아닙니까? 그리고 비슷하게 일치라는 작업을 할 땐 반드시 오름차순 나열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법 규정이. 근데 얘는 내림차순 아닙니까? 내림차순은 반드시 일치라는 건데 86이라는 점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V룩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V룩업이라는 함수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추수는 뭐예요?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이거잖아요. 고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매치 함수 밖에 없어요. 매치 함수. 추수도 아니고 인덱스도 아니고. 왜냐면 보세요. 는 추수 어떤 값이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함수에서는 86점 같으면 만약에 86점 같으면은 두 번째 2를 가지려면은 얘를 40으로 나눠야 되나? 40으로 나누면 2점 얼마니까 2등급이 되겠고 42점 같으면 40으로 나누면 1점 얼마니까 1등급이 되겠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건 아니야 진짜.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범위를 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매치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치 함수는 어떤 값과 범위를 정해줘요. 그리고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매치 가로 열고 룩업 밸류는 얘예요. 룩업 밸류는 여긴데 밸류니까 값 하나고 어레이니까 룩업 어레이니까 여기에요. 얘가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이거예요. 어차피 얘는 F4번 키 누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1보다 크다,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정확히 일치하다, 뭐뭐보다 크다.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잘 모르시면 이제 FX 눌러보시는 거죠. FX 되돌리 값을 표시하는 숫자인데 1, 0, 마이너스를 밖에 없대. 이건 더 설명이 엉망인데? 그렇죠?
매치 찾는 값 배열 컴마 1은 오름차순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 이게 내림차순이니까 마이너스 1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는 86등 2등급이고 달러를 안 찍었네. 그렇죠? 그럼 92등 2등급이고 77 2등급 맞네. 여기다가 앰퍼샌드 몇 등급은 써주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써주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답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옵션에 대해서 볼게요. 옵션 1이면 오름차순, 옵션 0이면 반드시 일치, 옵션 마이너스 1이면 내림차순. 매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매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서 매치 함수가 실제로 실기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ITQ 시험에는 매치 함수가 나오는데 반드시 옵션 0을 꼭 줘요. ITQ라는 자격증 시험에는 옵션 0을 쓰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공회에서는 우리 커말 자격증 시험에는 옵션 0 쓰는 문제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옵션 0이면 수월해요. 87에 해당하는 건 87을 꼭 찾는 거니까. 예.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2를 쓰는 거고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쓰는 거고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0을 써야 돼요. 0. 근데 아까 보니까 0이라는 값을 쓰기에는 86에 해당하는 값이 없잖아요. 그럼 에러가 나야지. 예. 마이너스 1을 쓰면은 내림차순을 찾는데 요 PS3에 해당하는 값, P3에 해당하는 값 있잖아요. 요 왼쪽에 있는 인사점수가 얘는 눈으로 보란 뜻이에요. 얘는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참조. 그냥 사실은 이거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100하고 여기 8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81에서부터 100 사이는 1등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80, 6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60보다 크고 8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61부터 80까지는 2등급이고 그러면 40이라고 하는 여기 4등급은 뭐냐면 0서부터 40은 아니고요. 마이너스 500도 될 수 있죠. 40보다 작으면 다 4등급이에요. 4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4등급이에요. 근데 점수는 마이너스 점수가 아니라 0점서부터 들어가니까 보기 좋게 하라고 0서부터 40까지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요게 실제 계산에 들어가는 구간표고요. 이거를 눈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면 1이고 첫 번째 찾았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86 그러면 100보다 작거나 같고 80보다 크니까 첫 번째 찾은 거잖아요. 첫 번째 찾았다는 뜻이에요. 1이 1등급이란 말이 아니라 첫 번째 만에 찾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42는 뭐예요? 100보다 작거나 같고 80보다 크다 아니고 80보다 작거나 같고 60보다 크다 아니고 60보다 작거나 같고 40보다 크잖아요. 42는 세 번째 만에 찾았잖아요. 40이 해당하는 구간은 하나 둘 세 번째 해당하는 걸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이 세 번째 만에 찾았다 해서 3이 나온 겁니다. 그걸 보기 좋게 하려고 우리가 3등급이라고 표시한 것 뿐이지 세 번째 만에 찾았다라는 얘기죠. 99 그러면 100보다 작거나 같고 80보다 크니까 첫 번째 만에 찾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에 찾다 1이 나오는 겁니다. 이 뜻 자체가, 함수 뜻 자체가. 그럼 이제 거꾸로 0, 40, 60, 80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오름차순이잖아요. 오름차순. 오름차순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86 같으면 순서가 달라져야죠.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죠. 0서부터 40, 40까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만에 찾았잖아요. 86은. 그럼 얘는 4등급.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내린 거예요. 점수가 높아야 1등급이니까. 여기는 숫자가 작아야 첫 번째 만에 찾는 거고, 여기는 저 숫자가 커야 첫 번째 만에 찾는 거고. 그러니까는 지금 등급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으로 나열하기에는 불편한 거죠. 내림차순으로 찾아야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처음 나온 문제예요. 처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많이 풀어보시고 외우셔야 돼요. 우리 책에 389페이지에 간단하게만 설명되어 있어서 세밀한 설명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총점 중에서 총점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점수가 옆에 있을 테고 가장 작은 점수가 어디 있을 텐데, 그렇죠? 가장 큰 점수와 가장 작은 점수의 차이를 여기다 계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조건도 지정해 주래. 조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맥시멈 빼기 미니멈 쓰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2반 학생 중이잖아. 2반 학생 2반 학생 중에서 뭐야, 2반 학생 중에서 그랬으니까 2반 학생들 중에서, 근데 반은 1반 밖에 없잖아요. 여기 조건을 걸기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반을 2라고 쓰자 이거지. 이렇게 써야 조건부 계산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니멈 맥시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미니멈 맥시멈은 조건에 상관없이 쓰는 거잖아요. 조건이 없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네. 는 t 맥스 빼기 t 미니멈. 가장 큰 점수가 t 맥스고 가장 적은 점수가 t 미니멈이니까 t 맥시멈 안에다가 여기 데이터베이스 항목 조건 똑같지 뭐. 이 괄호 속에 들어가면 똑같지.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서 조건은 i 11번째 12번째가 조건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이 전체가 데이터베이스고, 조건은 여기고, 항목은 계산한 항목은 총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이게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가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tmax, tminimum, taverage, tsum, tcount, tcount 총 12가지 중에 우리 시험에 6가지만 낸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똑같아요. 방법론은 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써보죠 뭐. 는 t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 전체. 필드는 뭐다? 뭐의 합계 최대값을 구할 거냐? 총점. 아니면 3이라고 써도 되죠? 3.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니까 3. 컴마 조건은 여기. 그럼 최대값이고. 자, 보세요. 그럼 최대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를 그대로 빼기 해서 요것만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최대값, 이건 최대값, 이건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함수가 똑같잖아요. 이걸 우리 책에서는 3이라고 쓴 것 같아. 3. 여기를 3이라고 쓴 것 같아. 한번 보세요.
예, 책에는 3이라고 썼어요. 세 번째 항목이란 뜻이죠. 세 번째를 뭐 하나 둘 셋 뭐 세 번째야 쉴 수 있겠지만 세지 말고 그냥 클릭하면 편하죠. 뒤에다가 는 t 미니멈 괄호 열고 똑같아요. 요거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한 번 더 한다면 블록 잡고 콤마 총점 콤마 반에서 2반 요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 그럼 최대값은 98, 가장 적은 것은 몇이야? 74인가요? 어? 그러면 78? 그렇지. 2반 중에서지. 2반 중에서 어쩐지 2반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요거잖아요. 98이 최대값이 아니라 92가 최대값이네. 2반 중에서니까 98에서 78 빼면 14 맞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2반 학생들 중에서. 예.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제품 수를 계산하시오.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제품 수를 계산하시오. 판매 수량이 무슨 함수 써야 될까요? 카운트는 무조건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고, 썸이프는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거고, 카운트 if가 조건에 맞는 개수 구하는 거. 얘를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2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범위는 뭐다? t 16번째부터 t 23번째까지 여기 아닌가요? 아까? 얘네들 중에서 조건은 뭐예요? 2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20 이상을 어떻게 표시한다? 다운표에 크거나 같다 20, 크거나 같다 20이 20 이상이잖아요. 그 답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 문제는 뭐 너무 쉽네요. 예, 범위와 조건을 넣어줘서, 범위는 아까 판매 수량이었고 조건은 2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다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20. 그 다음에 문제 4번. 본봉과 상여금 기준 지급 기준을 이용하여 상여금을 계산하시오. 본봉 곱하기 상여금을 계산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본봉이 어디 있어요? 본봉이 지금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처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봉 여기 200만원 곱하기 상여금, 그러니까 는 본봉 곱하기 상여금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HLOOKUP을 써야 되겠죠? VLOOKUP을 써야 되겠죠? 데이터가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VLOOKUP 찾는 값은 내 왼쪽에 있는 근무연수가 되겠죠. 키보드로 왼쪽을 살짝 가도 되고, 아니면 뭐로 해도 된다? 마우스로 밑에 거 클릭하고 올려도 되고, 직접 C27이라고 써도 되고, 이 값이 컴마 어디에서 이 근무연수라는 표에 해당하는 것 중에 F4번 키 누르고 컴마 연수에 따른 상여금이니까 세 번째 거, 근무 연수에 따른 상여금을 가져오는 거니까 세 번째 거, 컴마
유사일치. 유사일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위에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12년차는 35%니까 200만원에 대해서 35% 70만원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고. 예. 자, 이렇게 썼어요. 여기 사실은 뭐가 하나 있었죠. 옵션이 있는데 안 쓴 거죠. 본봉 곱하기 연수에 따른, 근무 연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 기준 표에 의한 세 번째 칸에 해당하는, 세 번째 칸에 상여금 퍼센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곱하면 상여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있네요. B에 36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는 2018 빼기 1990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이 사람 90년생이니까. 근데 여기는 90밖에 없잖아요. 9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두 글자가 90이라는 걸 알겠고, 투데이가 오늘 날짜라는 건 알겠고, 이어를 쓰면은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빼라 하는 걸 알겠어요. 2000 얘는 이어, 투데이 이렇게 해주면 이게 2018이죠.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이어, 연도를 추출하시오. 빼기 1990인데 우리가 1990 중에서 90만 알죠? 90만 알잖아요. 1900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19라는 글자를 이거를 앰퍼센드로 결합하는, 앰퍼센드 연산자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90이란 말은 레프트 B의 36에 해당하는 거에 두 글자를 자르면 90이 나오는데 1900이 빠졌으니까 1900을 한 번 더 빼주자. 자, 이 말은 2018에서 빼기 90 빼기 1900, 아니면 1900을 먼저 빼주고 나중에다가 여기다 90을 빼든지, 아니면은 2018에서 빼기 1900 더하기 90을 해서 1990을 빼주든지, 그거는 뭐 우리 마음이죠. 앰퍼센드 쓰란 말이 없었으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빼줘야 돼요. 참 난감한 거죠.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 그러니까는 이 뺄셈이 여기 들어가던 이렇게 하면 되겠죠. 1900 빼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괄호 열고 얘는 더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문제는 여기다가 이 글자를 앰퍼센드로 결합했던 건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뺄셈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얘를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해야만 돼요. 앰퍼센드로 결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안 된다. 왜? 앰퍼센드 연산자라는 거를 쓰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더하기 빼기라는 말은 쓰라고 했느냐? 그럼 명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산해야 된다. 1900을 더하던 빼던 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다. 요렇게 해주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이 함수와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고, 그때 앰퍼센드 연산을 안 쓰면 또 그게 틀린 거고. 예. 그렇게 들어가더라 하는 얘기죠. 우리 문제 중에서 1번 문제가 매치 함수에 나왔는데, 이 매치 함수는 실제로 우리가 풀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얼떨떨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2번 문제는 뭐 어렵지 않고, 3번 문제 쉽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상위금 계산하는 거, 뭐 VLOOKUP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5번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닌데 뭐가 헷갈린다? 앰퍼센드를 쓰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1990을 빼줘야 되는데, 1900 빼고 90을 뺄 건지 1900에다 90을 더한 상태에서 빼줄 건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앰퍼센드를 쓰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쓰면 틀린 거로 처리되는 거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386쪽에) 나와 있는 분석 작업 보시겠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면은요, 출석 점수와 중간 점수, 기말 점수에 대한 각각의 점수가 나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비율을 따지는 가중평균이 들어갔어요.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점수에 대해서 20%, 40%, 40%를 비중을 반영해라 하는 거죠. 답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식이 여기도 들어가야 돼요. 책에는 분명히 여기 있는 공식을 블록 잡아서 복사해서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라고 책에 써 있을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는 하고 얘를 가리키면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예. 그럼 현재 이제 75.6이 나오는데, 출석 비중이 기말고사 비중은 40%를 그대로 두고 출석 비중이 10%에서 50%로 바뀌고, 출석 비율이 중간고사 비율이 10%에서 50%로 비율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14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비율이 바뀌면 이 사람의 점수가 얼마가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은 75.6이지만 이제 블럭 잡고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여기서 말하는 행은 뭐죠? 행이 줄이잖아요. 열은 칸이죠. 열은 칸이니까 여기서 행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고사, 행이 중간고사고 열은 지금 출석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간고사는 어디에 있다? 점수가 아니라 비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비율은 얘가 중간고사 비율이죠. 열은 지금 출석 비중이죠. 출석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출석 비중이 된 게 요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게 시험 문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출석 점수가 몇 점이고 중간고사 점수가 얼마고 기말고사 점수가 얼만데, 관계토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국어는 잘 봤는데 영어하고 수학이 좀 잘못 나왔다. 그래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를 몇 점에서 70점, 80점, 90점, 100점으로 바꾸고 영어 점수 80점, 90점, 100점으로 바꿔라. 그럴 때 행은 어디고 열은 어디냐 해서 이쪽에서 따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이 75.6점에 해당하는 점수의 기말 점수에 대한 비중은 안 따지고 출석 점수의 비율과 중간고사 점수의 비율만 따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간고사 비율이 얘고,
출석 비율은 중간고사 비율은 얘가 되는 거고 출석 비율은 요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럭 잡아서 가상 분석 데이터 표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 가로 비율, 가로 중간 비율이라고 되는 게 행으로 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중간 비율이니까 여기를 클릭해야 되고 40%. 그 다음에 열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니까 세로 칸이니까 출석 비율에 해당하는 여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100점을 벗어난 경우도 있겠죠. 40%, 20, 40, 40인데 얘를 50% 비중을 반영하면 140%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뭔가 좀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그렇게 하래요. 문제가. 그러니까 뭐 여기 조금 우리가 봤던 문제들은 관계토 학생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서 뭐 이렇게 따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밑에 있는 비율을 갖고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 데이터 통합은 블럭을 잡고 통합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하이로 시작하는 거니까 하이 별표 그 다음에 프라자로 끝나는 매장이니까 별표 프라자. 하이로 시작하는 거 프라자로 끝나는 거. 하이 별표가 하이로 시작하는 거고 별표 프라자가 프라자로 끝나는 거니까 요렇게 써놓고 나서 블럭 잡자. 그리고 통합 버튼 눌러서 평균 계산하라고 그랬네. 평균. 그러면 이제 참조 영역에다가 전반기 거 블럭 잡아서 추가, 하반기 거 블럭 잡아서 추가. 그럼 전반기 하반기가 다 들어갔죠. 그렇죠? 이때 첫 행과 왼쪽 줄 꼭 체크하시고요. 첫 행이라는 건 뭐죠? 첫 줄. 냉장고 청소기 VTR에 대해서. 그 다음 왼쪽 줄은 뭐죠? 하이 시작하는 거 프라자로 끝나는 거 확인. 답이 나왔다. 잘못 계산했을 때는 결과를 빼고 다시 블럭 잡아서 평균을 잘못 모르고 합계를 계산했을 때는 얘를 지우고 다시 블럭 잡고 나서 평균으로 바꾸고 아까 참조 영역 정확히 맞을 테니까 확인. 잘못됐을 때는 삭제. 그래서 다시 전반기 거 후반기 거 그래서 평균. 그럼 평균 나온다는 거죠. 자, 얘는 어렵지는 않아요. 통합 문제는 아주 쉬워요. 보통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문제가 10점씩을 주고 그러지 않은 뭐 데이터 표라든지 통합 문제 같은 경우는 2개를 내서 5점 5점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문제 하나하고 10점, 그리고 지금처럼 통합 문제 5점, 그 다음에 데이터 표 문제 5점 이렇게 해서 3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각각 10점 10점씩 해서 2문제로 냈네요.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란 메뉴 탭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니까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 개발 도구가 표시되어 있나 꼭 확인하셔야 되죠. 개발 도구가 체크되게끔 해 놓으시고 확인 누르면 개발 도구가 열린다. 그 다음 B3부터 G3 B4부터 B14번째 여기네. 그렇죠? 여기를 파란색으로 주황색으로 칠하고 파란색 글자로 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서식이라고. 그럼 한번 해봐야죠. 이때 단추를 어디에다 하라고? 뒤에 16부터
D 17번째, E 17번째 여기다가 단추를 만들어 넣으래요. 그러면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여기다가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뭐다? 서식. 서식 매크로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기록. 서식이라는 이름 그대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여기하고 블럭을 같이 잡아가지고 다중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해도 되고 얘 따로 쟤 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다중 블럭 잡아서 글자 색깔은 파랑,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주황 칠했네요. 그렇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그래서 요거 오른쪽 눌렀다 띄고 서식. 자, 그럼 여기 있는 색깔은 원래 채우기가 없었고 글자 색깔이 깜장했었는데 서식 버튼 누르면 촥 변하죠. 그렇죠? 서식 누르면 촥 변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면 답이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는 팔각형을 그려가지고 F16, G17번째에다가 도형을 그리래요. 그러니까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있는 팔각형을 여기에다 이렇게 그리래요. 그리고 글자는 정렬. 마찬가지로 얘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지금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서 얘를 딸깍 누르면 이 번호가 오름차순으로 나열되게끔 하래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목줄하고 본문 내용 사이에 얘가 껴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껴들어가 있으면 그냥 번호란에다 클릭해 놓고 우리가 오름차순 하면 오름차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껴들어가는 바람에 그때는 반드시 블럭을 잡고 오름차순 하면 돼요. 예.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렬 대화 상자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나열하고 확인. 그렇게 되면 이 번호가 이제 매겨지겠죠. 그렇죠. 실행 취소 되돌려 놓고 그렇게 정렬하겠다라고 예행 연습 한번 하시고 나서 자 이제 여기다 한번 만들어 봐야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정렬, 없는 관계로 기록, 확인.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 대화 상자 눌러서 첫 번째 기준은 번호, 오름차순 맞죠? 그렇죠? 확인. 됐네요. 그렇죠? 그럼 뭐 해라? 기록 중지. 그럼 만약에 이제 합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렬 누르면 번호 순서대로, 임차료 순서대로 오름차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렬 대상자 쪽에 버튼 누르면 번호 순서대로 됐어요. 정렬에 관한 문제를 하는 거지. 뭐 매크로야 어차피 버튼만 누르면 내가 지정해준 뭐 정렬이 작업이 되던 뭐 채우기가 되던 계산을 하던 그거는 뭐 계산 작업이고 정렬 작업이고 하는 거죠. 꾸미는 작업, 서식 작업이지 매크로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크로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처음에 기록을 눌러 가지고 매크로를 다 기록해 놓고 나서 정렬에다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험은
이 도형을 그려놓고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하면서 매크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였죠. 그건 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차트 작업. 성명 인천영업소래. 인천영업소. 그러니까 성명, 손정호, 최기정, 뚝. 그 다음에 3, 4분기가 어떻게 돼요? 1, 2, 3, 7, 8, 9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 블럭을 잘 잡아야죠. 블럭을. 그리고 꺾은 선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됐네. 맞네요. 그렇죠? 7, 8, 9월 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지금 성명, 손정호, 최기정, 인정이 안진국은 두 개 블럭 잡고 7, 8, 9월 7, 8, 9월 쭉 쭈루룩 삽입에 가서 꺾은 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꺾은 선에서 네 번째 거 표식이 달려있는 꺾은 선이죠. 클릭. 그럼 손정호, 최기정, 임정희, 안진국이라는 네 사람에 대한 7, 8, 9월에 해당하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뭐 해결된 거죠. 이 차트를 먼저 만들 줄 알아야 돼. 이 차트를 못 만들면 뭐 하등의 의미가 없는 거죠. 성명별, 아까 성명, 그 다음에 7, 8, 9월. 여기서는 7, 8, 9월이라고 말하지 않고 3, 4분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법례를 보니까 7, 8, 9월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성명에 따른 영업소가 인천인 사람들 성명만 블럭 잡고 7, 8, 9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블럭 잡아서 2번 표식 있는 꺾은 선을 했어요. 그리고 B14번째니까 얘를 Alt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K에 30까지니까 K30까지 차트가 이제 위치가 정해졌고요. 두 문제는 이제 처리된 거지 뭐. 여기 1, 2, 3, 4, 5 중에 만약에 1번을 못하면 뭐 차트가 꽝 되는 거겠지만서도 내가 뭐로 표식 있는 꺾은 선을 못했어. 막대 그래프로 했어. 그러면 2번 틀린 거예요. 1번은 맞은 거고. 얘는 각각 2점씩이니까 5번랑 다 맞추면 10점이고 틀리면 2점씩 감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차트 제목 만들어야 되니까 레이아웃, 차트 제목, 차트 위. 써야 되네요. 자, 제목 넣고 데이터표를 표시하래요. 그럼 여기 데이터표네요. 데이터표에 가서 법례가 들어가 있습니까? 법례는 여기 법례 색깔은 없죠?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표에 가보면 제일 밑에 게 데이터표를 표시하는데 데이터 법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라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표만 표시하는 게 있고 근데 우리 문제지에는 데이터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7, 8, 9월에 색깔을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법례가 따로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범례는, 오른쪽에 있는 범례는 글꼴을 궁서체 크기는 9, 테두리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여기 와도 되고요, 차트 도구 서식에 와도 되고,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여기서 테두리 색깔을 실선을 넣어도 되고요, 테두리 색은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채우기 색은 단색을 칠할 건데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노랑. 그 다음에 그림자를 들어가는데 바깥쪽이라는 거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바깥쪽에다 얘를 넣어라. 그 다음에 9월 거. 9월이 지금 요거 9월 같은데, 요거 9월. 얘를 어떻게 하래요? 얘만 완만하게 하래요. 완만하게. 꺾은 선은 직선으로 딱딱딱 끊어서 쓰는데, 요거 9월달 거는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하게, 9월달 것만 완만하게 이렇게 하래요. 그럼 뭐 오른쪽 아래 그림자 들어갔고, 얘만 9월만 완만하게 들어갔고요. 그럼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1, 2번 중에 데이터 인천 학생들만 지금 데이터 작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저는 그거를 봤는데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전체 계열이 10개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는 성명 처음에 클릭했죠, 성명에다.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드래그, 네. 7, 8, 9 드래그, 그 다음에 손정호씨 드래그, 한꺼번에 드래그.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질문의 요소가 뭐냐면 똑같이 블럭을 잡았는데 차트가 안 나온다. 예를 들면 보세요. 성명 인천. 제가 인천 거를 마지막에 했어요. 이걸 중간에 거를. 여기는 이렇게. 그럼 순서가 여기는 1, 2, 4, 3. 여기 1, 2, 3, 4. 그러면 나오긴 나오죠. 저는 나왔죠. 근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클릭 드래그인데 여기는 클릭 이렇게 되면 안 나오죠. 그렇죠? 차트가 깨졌잖아요. 자, 보세요.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할 거라면 뭐 클릭 드래그, 아니면 드래그. 하여튼 끼어 들어가면 돼요. 아까는 3개씩 한 건데 하나씩 2개, 하나 2개, 하나 2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것만 맞으면 차트는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한꺼번에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따로따로 했고 여기는 한꺼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차트에서 분명히 블럭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트에서는 안 먹더라고요. 이런 실수가 간혹 생겨요. 그리고 컴퓨터마다 프로그램이 2007 같은 경우, 2010에서는 그 경험이 없었는데 2007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전혀 이상 없이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았는데 차트가 안 나온다 이거야. 차트가 나와야 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드래그를 해야,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럭을 지금 제가 거꾸로 잡았죠. 옆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름하고 날짜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명하고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잡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여기 인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로 잡았단 말이야. 네 개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야지. 여기는 하나 잡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 블럭 잡았으면 여기도 블럭을 잡아라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1번, 2번 모르고 1번 다음에 3번 잡고 2번 잡았으면 여기도 1번 잡고 3번 잡고 2번을 잡아라. 이게 순서가 그 순서. 그게 어긋나면 엑셀에서 안 나오니까 문제지. 뭐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오면 아 내가 순서를 뭐가 좀 어긋났나 보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답이 다 돼요. 개발 도구에 가시면은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어요. 매크로 보안에 가면 이 매크로 보안 설정이 4가지가 있어요. 얘가 필기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파일을 열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 같은 거 열면 그런 말이 없었는데 혹시나 그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XLSM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우리가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르면은 모든 매크로는 안 열어주겠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런데 알림은 표시한다 라는 뜻으로 윗줄에 그러니까 여기 윗줄에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창이 떠요. 얇게. 그래서 그거를 확인 눌러주거나 이렇게 눌러줘야만이 매크로를 내가 실행했을 때, 여기서 매크로 실행했을 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작동이 돼요. 근데 그걸 안 누르거나 그렇게 되면은 매크로를 내가 만들었어도 실행하려고 버튼을 누르면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매크로를 제외 알림도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매크로가 있어도 못 연다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두 번째 걸 쓰죠. 두 번째 걸 쓰긴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 A라는 컴퓨터 열었을 때는 메시지가 안 떠. B라는 컴퓨터에서 열면 메시지가 떠. 그럴 때도 있고요. 똑같은 컴퓨터에 어제는 안 열렸는데 오늘은 열리기도 하고. 그 성격이 또 막 그러더라고요. 일률적으로 딱 맞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잖아요. 제 것도요. 여러분 것도 마찬가지로. 알림 표시 안 나왔었죠. 안 나왔었잖아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엑셀을 닫았어요. 엑셀을 닫고 엑셀을 실행해서 열기 눌러서 최신 기출 문제를 만약에 제가 하나 풀어본다고 해볼게요. 이게 최신 기출 문제는 제가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지금 했던 거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2급 2형은 한번 풀어볼까요? 2형은 또 패스워드가 뭐라고 나왔는지. 오사 샵 386
그냥 열렸단 말이에요. 매크로 보안 경고 안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작동이 잘 되는데 보안 경고가 떴는데 안 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줘도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딱 이런 건가 저건가 하고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서 그 저장된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서 열었을 때 열어가지고 걔를 실행하면 작동이 되게끔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명확히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안 뜨고 저기도 안 뜨고 안 뜬다 그러면 내가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크로 기록 아무 매크로나 제가 여기다 색깔을 노랗게 칠하는 매크로 작업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원래는 색깔이 없었는데 얘를 실행하면 노랗게 칠해졌잖아요. 그럼 매크로가 제대로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얘는 매크로 전혀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 시험 시간 미리 가가지고 컴퓨터를 만져볼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거든요. 시험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시험장에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연습장에서는 우리가 연습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간혹 생기긴 하는데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 하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매크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매크로 보안 문제도 정확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